대한민국을 뒤덮은 최순실 사태로 국민 전체가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호텔 사이트 검색어와 패러디물이 최순실 사태 관련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집단 무기력증에 빠진 대한민국. 그 탈출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우리가 뭐 설마 했던 이런 일들이 이제 정말로 터지면서 국민들의 실망, 정말 분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그 최순실 그 사태가 한 달쯤 됐죠. 그렇죠. 근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의혹은 굉장히 이제 커졌습니다. 네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전체를 거쳐서 전방위에 걸쳐서 결국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달 만에 그 이대 총장이 결국은 사퇴를 했죠.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고 그다음에 바로 조금 전까지 그 직전 그 참모였던 수석이 피의자로 소환돼서 지금 긴급 체포된 경우까지 있었고 또 심지어는 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조사했더니 한 자릿수 뭐 그러니까 10% 이내로 떨어지고 그래서 정말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좀 하야 주장이 나오고 촛불 시위도 하고 그래서 정말 전국이 어수선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특징적인 사람 하나를 소개하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 종교로 휩쓸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되어지는 아주 그런 비참한 왕으로 끝나고 마는데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여기 좀 비춰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그런 그 성경적 얘기처럼 실제적으로 이번 사건을 그 러시아의 라스푸틴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아, 역사적으로? 그 러시아의 라스푸틴은 떠돌이 뭐 수도사랄까 뭐 요승 같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연히 그 니콜라이 2세의 아들 로마노프 황태자의 혈우병을 치료를 합니다. 어떻게 치료했는지 모르는데 이 치료를 한번 함으로써 그 니콜라이 2세의 황후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황후의 마음을 잡아서 황후가 황제한테 여러 가지를 이제 지시하고 뭐 얘기하고 이러는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국은 국정이 엉망이 돼서 결국 제정 러시아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 그 우리나라의 버시바우라고 주한 대사요. 그 미국 대사가 본국에다가 비밀 보고서를 썼는데 그 당시 최순실 씨 아버지인 최태민 목사를 그 러시아의 라스푸틴에 비교하는 그런 보고서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최태민은 러시아의 라스푸틴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딸이 마찬가지로 최순실 씨도 이 라스푸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굉장히 큰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국민들에게 찾아온 허탈감 이게 뭐 어디서부터 치유가 돼야 될지 참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변호사님 소개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이제 중요한 것이 거기에 이제 그 권력의 실세가 돼서 아주 그 권력의 그 중심부에가 접근한 사람들이 이제 최순실이 이제 결국은 추천한 뭐 헬스 트레이너가 뭐 고위직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호스트바 출신인 그것도 뭐 마약사범이라고 하는데 그 마약사범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공직에 그만큼 올라가려면 고시에 합격해도 벌써 한 몇십 년이 걸리는데 이게 30대에 바로 결국 이런 최순실 씨에 의해서 아주 30대 젊은 사람이 어떤 자격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결국 국정을 농단한다니까 그게 의혹이 다 지금 거의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와중에 그게 이제 확정적으로 밝혀진다면 현재 의혹만으로도 굉장히 국민들이 좀 수치스러움도 느끼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하야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딸의 경우에는 이제 그 글을 썼는데 이 부모 잘 만난 것도 그것도 실력이다. 너희들하고는 말도 섞기 싫다. 뭐 돈 없는 것들 뭐 이런 식의 막 글을 써서 아주 분노를 더 일으켰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부패한 네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 부패한 권력을 이용해서 결국 돈을 모아서 그 모은 돈을 갖고 하나의 계급사회를 형성한 거예요. 네네. 막 1,000억씩 모아갖고 자기네들은 그래서 결국 서민들을 다 지시하려고 그러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네네. 훨씬 더 커져서 네네. 지금 이 전국이 더 엉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즘 보면은 이 SNS 발달로 전 세계가 사실 정보가 공유되지 않습니까? 네. 요즘 사태를 두고 쏟아지는 이 말, 네. 패러디도 참 굉장히 많죠. 네, 재밌는 게 네네. 그동안 국민들이 세금 내는 줄 알았는데 네. 그동안 복채를 내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네. 또 이제 어느 대학생이 네. 예, 글을 썼는데 뭐 닥시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무당을 만나서 네. 하는 얘기를 네. 공주전이라고 해갖고 네. 그런 패러디 글도 나오고 네. 또 최순실 씨가 이제 검찰에 출두하면서 네. 이제 신발을 이제 벗겨줬는데 네네. 그 신발이 프라다 신발이에요. 네네. 그래서 악마는 프라다를 뭐 신는다. 네. 뭐 그 옛날 영화 있었죠. 악마는 네네. 프라다를 입는다. 네. 그거를 패러디해서 악마는 프라다를 신는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최순실에 대한 거를 앱으로 만들어서 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앱들 또 사진들 패러디 사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이런 점들은 국민들의 실망감이라든지 네. 어떤 분노감, 어떤 좌절감 네네.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서 신속하게 네. 국민들의 마음을 잘 달래줄 수 있고 네네. 또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 혼돈스러운 것을 무슨 하야니 또 거국내각, 뭐 책임 총리니 하게 되어지는데 자, 변호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결국 이제 하야라는 것은 네.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사고에 의해서 물러나는 것이죠. 네네. 근데 이제 하야의 경우가 외국에도 있었어요. 미국의 경우는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도청 사건 때문에 네네. 닉슨이 하야했죠. 네. 이제 탄핵받게 되니까 스스로 하야했고 그리고 또 이 드골이라는 아주 걸출한 대통령도 네. 결국은 이제 나중에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긴 하지만 지금 평시에는 결국 잘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 드골 대통령도 하야를 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4.19 혁명에 의해서 네네. 결국은 이제 하야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후에 한국에서도 한 것이 이제 결국 무슨 뭐 혁명이라든지 또 뭐 반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네네. 하야를 했는데 윤보선 대통령도 그랬고 또 최규하 대통령도 결국은 이제 하야를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하야를 한 경우는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은 이제 하야라는 주장은 나오고 있지만 네네. 사실은 이제 하야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네네. 과연 이 상황이 하야를 해야 될 상황이나 지금 국정에 그 지금 공백이 있어서도 안 되니까 네네. 지금 최근에 이제 김병준 국무총리를 이제 임명해서 네네. 결국은 내치의 대통령이다. 내치는 다 맡기고 나는 외치, 국방, 외교 뭐 이런 것만 네네. 대통령으로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사실은 거국 중립 내각이나 마찬가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네. 거국 중립 내각이면 야당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그렇죠. 일방적으로 하면 되느냐.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동의를 못 해주겠다 임명에 네. 대한 국회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책임 총리제라는 네네. 말도 있어요. 네. 이제 책임 총리제는 총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것이 장관의 임명권인데 네네. 총리가 대통령의 뜻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책임 총리로서 장관을 추천해서 결국 임명해서 거국 중립 내각처럼 가는 거니까 네네. 사실 책임 총리제나 거국 중립 내각이나 이제 서로 이제 중첩되는 면은 있는데 거국 중립 내각이 야당이나 뭐 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그 이 강력하게 네. 총리의 그 권한을 강하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국회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에서 이제 법원에서는 과연 이 형량 기준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참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제 최순실 씨는 이제 지금 이제 자진 출두를 해서 네네. 이제 출두한 지 바로 그날 한 11시 반쯤이나 12시 되기 직전에 밤 네. 이때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네네. 이 긴급 체포가 되면 48시간 이내에 풀어줘야 됩니다. 네. 48시간 동안 조사를 해서
혐의가 소명이 되면 구속영장을 네네. 청구하든지 네. 아니면 풀어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아마 3일 날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텐데 네네. 지금 죄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죄명은 결국 자기 회사에서 돈을 임의로 뺐다 그러면 이제 횡령이 될 수 있고 또 배임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국정에 대해서 개입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업무상 그 국정 개입에 대해서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고 뭐 딸에 대해서 학교를 네.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부정하게 입학시켰다 그러면 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한 이제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국정 개입에 대한 게 결국 가장 중요한데 국정 개입은 본인이 실제적으로 그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개입에 대한 교사죄가 돼서 이제 어떤 공범이나 교사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형량은 죄명이 너무 많아요. 횡령, 배임, 뭐 업무방해죄, 뭐 공무집행방해죄, 뭐 여러 가지 죄명이 많기 때문에 또 횡령 배임에서도 횡령 배임의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죄를 조사를 해서 어떤 죄가 증명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형량이 정해질 걸로 보는 것이죠. 이런 혼란스러운 이 전국과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들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잡아야 될지 참 우리들로서도 좀 애매모호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결국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헬스 트레이너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호스트바에서 근무한 남자 직원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런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접근을 해서 국정을 농단하는데 가세했다. 그리고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결국은 어떤 사교적인 냄새까지도 있고 그런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결국 살아왔다.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수치감도 있고 또 국민들이 자존심도 많이 상했어요. 그렇죠. 이게 국민이 수치스럽게 느끼고 또 자존심도 많이 상하니까 이게 측근 비리 정도가 아니고 이건 아주 특이합니다. 이게 그렇죠. 지금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수치감과 자존심 상한 것이 분노로 이어졌고 이 분노가 대통령의 하야까지도 주장하는 이런 지경에까지도 이르렀죠.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돌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진상을 규명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개혁 의지를 보여야 되겠죠. 국민 한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진실만이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잘못되었던 부분들은 말끔히 바로 잡아야겠고요. 역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